네, 1과 대구고등학교 2과 지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YBM 시사 박준원 2과 지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하는 대로 똑같이 필기를 하고 집중하면서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둡니다. 자, 우선 이 2과의 첫 번째 제목을 보게 되면은 Animal Expression in English, 영어로 동물에 관련된 표현들이라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네요. 동물 비유 표현들의 의미와 유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동물의 비유를 통해서 흔히 사용되는 예시. 치킨과 라이언 허트 첫 번째. 두 번째는 잘못된 관찰과 오해로 생긴 표현들. 악어의 눈물, 그 다음에 make bee line, 곧장 가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의 근거를 둔 동물 표현들. 그게 바로 화이트 엘레펀트와 블랙 쉽. 이 세 가지가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팩트 전달이고 그냥 설명문 정도로 보면 되겠고 논설문이 아니기 때문에 글의 주장이 담겨 있거나 뭐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체크, 내용 일치 불일치, 어법, 서술 이런 데 중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들은 영어라는 언어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표현들은 두 겁니다. have to do with. have to do with는 관련이 있다 뜻입니다. 관련이 있다. 자, a whole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자, 이런 표현들 surprised 바로 to 부정사. to 부정사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to 부정사에 뭐라 합니까?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수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알도록 합시다. 알게 되면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how many English expression 이런 거는 이게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하고 그다음에 involve 동사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이 동물을 involve 포함하다, 수반하다 이런 단어들은 그냥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involve라는 것은 포함하다, 수반하다, 뭐 관련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수많은 영어 표현들은 동물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을 오히려 전달해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consider 고려해보자 몇몇 아주 매력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주 흥미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흥미? in which 썼습니다. 관계 대명사 앞에 in이 와 있다는 것은 in이 어디 있다가 넘어왔다? 그렇죠. 여기 문장 밑에 보게 되면은 자, which 나오죠. in은 문장 맨 뒤에 있다가 어떻게? 문장 맨 뒤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뭡니까? 여기 in위치는 뒤에서 있다. 여기 뒤에서 in이 있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완전한 문장. 그러면 이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뭘로 바꾼다? 그렇죠. 사실은 관계부사로 바꿉니다. 선행사 방법이니까 관계부사는 원래 how를 쓰면 되는데 way와 how는 나란히 쓸 수 없다는 법칙 때문에 how는 사실 생략됩니다. 생략. 그래서 차라리 쓰지 않고 그냥 way만 쓰든지 아니면 way를 생략하고 how만 쓰든지. 어쨌든 여기서는 in which를 써놨고 이 how는 또 대수로도 대용이 가능하죠. 어쨌든 in은 뒤에서 넘어왔고 in which 표현 기억합니다. 혹시 in이 안 보이면 문장 맨 뒤에 가보고 in이 없으면 무조건 틀렸다 해야 됩니다.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자, 동물들이 be involved in 우리 everyday English는 일상 영어에 얼마나 be involved in 이런 표현들을 수가 기억해 둘까요? 어디에 관련되다, 수반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련되다, 수반되다.
일상 영어에 얼마나 많이 수반되는지 포함되는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방법 고려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니치 다시 한번 우리가 중점을 기울이면서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언어 과정. 자, 기본적인 언어 과정이라는 것은 analogy. 이런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은 비유라는 단어입니다. 비유. 어휘 체크합니다. 비유. 그리고 이거의 메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비유를 통해서 동물과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비유. 자,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의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의 비교입니다. 두 가지 사물 사이에 비교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방식입니다. 뭐가? 자, 언어가 의미상의 주어 표시하고요. 뭐가? 뒤에 나온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언어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 당연히 to create는 wher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비유를 설명하고 뒤에 새로운 의미를 언어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아주 편리한 방식이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문법 정도로 중요 문법 정도로 봐두면 되겠습니다. 문법 혹은 서술, 서술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 내용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뭐다? 그렇죠.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 내용입니다. 비유 기억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동물들은 use 수동태입니다. 보통 사용됩니다. 왜? familiar. familiar 단어는 뭐 기억합니다. 어디에 친숙하다, 익숙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자, by way of analogy. analogy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analogy 색칠해 줍니다. 이렇게 analogy. 비유입니다. 비유. 자,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 동물의 표현은 draw on. 자, 끌어낸다 뜻입니다.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 similarity, 아주 유사성을 끌어내죠. 이런 어휘 기억합니다. 유사성.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동물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을 끌어냅니다.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by way of는 뭐뭐를 통해, 뭐뭐의 형태로 뭐 그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어휘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 사람들은 후 갈로칩니다. 무슨 격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서 주격 관계대명사 어디까지? 그 다음 동사 바로 앞까지입니다. 이렇게 수식하겠네요. 자,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려진다? 수동태죠. 치킨이라고 불려진다. 이때 while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 while은 반면에 그러면은 이런 거 체크해 줘야 되겠죠. 결국 용기 없는 사람은 뭡니까? 치킨이라고 불려지는 analogy, 비유를 통한 동물의 표현 얘기합니다. 팩트 체크 기억합니다. 용기 없는 건 뭐다? 치킨입니다. 반면에 뭡니까? 용감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lion hearted다.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뭐 이런 겁니다. 사자의 lion hearted라고 흔히 말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said to. 흔히 말해진다. 자, 여기서는 뭐 다른 것보다도 내용 파악 중요합니다. 내용 파악 확인을 해 두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앞에 요 이시 해석이 안 됐지요. 그러면 무슨 주어? 가주어. 진주어 어디 갔을까요? 길어서 뒤로 보내네. to see. 진주어. 그래서 이 비교 그 뒤에 숨어 있는 논리를 보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용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적 표현, 동물에 관련된 표현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 뒤에 논리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논리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충분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닭은 용기가 없어 보이고 사자는 용감해 보이니까 논리를 우리가 지켜보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동물의 이란 아까 말했던 뭡니까? 이게 analogy,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는 주로 뭐를 근거로 두고 있다? be based on. 아주 근접한 관찰. 동물 행동에 근접한 관찰을 우리가 기본으로 두고 있다. 이런 걸 표시해야 됩니다. 동물 비유는 동물을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러나 들었습니다. if he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런 표현 기억합니다. 만약 if he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casual observation 하면 자, 이런 거 우리 좀 기억해 둘까요? casual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건성으로 보는 관찰입니다. 건성으로 보는 관찰. 이것은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럴 수도 있고,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다음 OR을 중심으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misinterpretation, 잘못된 해석, 즉 오해가 get in the way. 자, get in the way는 어휘 기억합니다. 방해를 하다. 자, 결국은 이런 내용입니다.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잘못된 가정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 만약 이런 경우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부터 잘못된 관찰과 오해로 발생된 어휘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위에 보면 이렇게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된 관찰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 밑에 문장은 삽입 문장 끼워 넣기 이런 부분도 가능을 하겠고 심지어 그러나부터 여기까지는 빈칸도 가능하겠습니다. 빈칸.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충 봐서 잘못된 가정 혹은 오해가 방해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용 파악 기억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관찰과 오해로 생긴 그런 단어는 뭐가 있을까? 미리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crocodile 나오죠? 악어의 눈물. 이미 우리는 흔히 많이 들어봐서 생소한 표현은 아닌 듯 싶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바로 뭐다? 자, 잘못된 관찰, 오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영어 표현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것은 has been often the case. 늘 그래 왔습니다. 흔히 있어 왔습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영어 표현에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악어의 눈물입니다. 이게 바로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지요. 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is said to 뭐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이런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입니다. pretend to be sad when they are not. 그렇지 않은데도 슬퍼하는 척 한다면 우리 뭡니까?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안 슬픈데 슬퍼하는 척. 먹잇감을 두고 슬퍼하는 척하는 소위 악어를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뒤 비동사 not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죠? 비동사 뒤에는 앞에 있는 반복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pretend to라고 하는 것은 인체하다 이런 거 눈여겨 봐두면 되겠습니다. 인체하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be sad입니다. be sad. be sad가 이 자리에 들어요. 비동사 나왔네요. 그럼 무엇입니까? sad 써봅니다. sad 이렇게. 슬퍼하지 않을 때도 슬퍼하는 척 반복이라서 생략해놨다. 그래서 이때 비동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악어의 눈물 기억을 합니다. 슬프지 않은데도 슬픈 척 하는 것. 이것은 우리 흔히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이런 아이디어들은 되게 일반적으로 어디서 납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보편적인 믿음. 물론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믿음일까요? 이미 서두에 말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것 혹은 건성으로 관찰해서 생기는 잘못된 믿음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러한 대중적 믿음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뭐다? 사회적으로 잘못된 믿음이다.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된 믿음. 자, 이 믿음을 보충 설명하는 뒤에 대시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명사절이 설명할 때는 이 관계를 무슨 관계? 동격.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악어가 슬퍼한다. 본인이 죽인 먹잇감을 두고서 슬퍼한다. 라고 하는 보통 흔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믿음은 사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럼 잘못됐단 말은 뭡니까?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 체크. 그 팩트는 뭡니까? 결국 악어라고 하는 것은 우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뭐 하는 동안에? 먹는 동안에. 하지만 이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이죠. 먹는 동안에 왜 울고 있죠? 이 친구가 슬퍼서 운다? 천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요인 때문인데 그들의 눈이 뭐 되기 때문에 자극받기 때문에. 어휘 기억합니다. 어휘 simulate 자극을 주다라는 그런 말이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stimulate가 자극을 주다인데 비동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ed가 붙었죠. 그러면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자극을 받습니다. 어떻게? 자극을 된다. 자극을 받는다. 눈이 자극을 받는다. 수동 표현 기억합니다. when 뭐 할 때 눈 주위에 입 주위의 근육이 먹기 위해서 움직일 때 이 눈이 가만히 눈이 자극을 받죠. 그래서 눈물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팩트 체크를 하자면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슬퍼해서가 아니라 그 눈물은 바로 뭐다?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physical response 뭐다? 그냥 신체적인 하나의 반응일 뿐이다. 뭐와 관계없이? 감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요거. 자, nothing to do with. nothing to do with는 뭐뭐와 상관없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nothing to do with는 뭐뭐와 상관없이. 이것이 또 다른 전치사 with와 결합해서 하나의 부사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 요 표현 하나 기억을 해둡니다.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with nothing to do with feeling. 그래서 요것이 하나의 단어고요. 앞에 with가 덧붙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뭐다? 결국에는 그냥 신체적 반응이 하나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전혀 관계없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시가 나오네요. 악어의 눈물. 그래서 뭐뭐인 척 할 때 우리가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그것은 잘못된 사회적 통념. 사실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이를 먹을 때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의 신체적 반응이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내용. 이거 make a beeline. 이런 거 한번 색칠해 볼까요? make a beeline. B는 벌이잖아요. 벌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간다? 사람들은 직선으로 날아간다라고 잘못된 생각에서 빚어진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make a beeline 하면 어떤 뜻입니까? 그냥 직선으로 날아간다. 직선으로 만든다. 이런 표현입니다. 직선. 그래서 이 표현 역시도 belong to 뭡니까? 이런 동물 표현에 belong to 속해 있습니다. 어떤 동물 표현? 자, 이렇게 수식합니다. 뭐뭐를 근거로 하여.
자,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flawed observation. 결점이 있는 관찰. 잘못된 관찰이란 뜻입니다. flawed 기억합니다. 올바른 관찰 천만에. 잘못되고 결점 있는 관찰을 근거로 한 동물 두 번째 바로 뭡니까? 바로 make a beeline. 직선으로 만든다. 이 말은 우리 이미 알고 있겠죠. 벌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뭐다? 직선으로 날아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돌아서 휘어져 우회해서 돌아가는 편이 많다. 그런 내용이 유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a beeline, a beeline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전형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직선입니다. 직선. 두 가지 지점 사이의 직선이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다? flawed observation. 잘못된 관찰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계속 이어져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혹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make a beeline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바로 목적지까지 go straight toward 직선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뭐 하면서? 주위의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분사구문으로 봐주면 됩니다. 이거는 분사구문, 동시동작, 해석 뭐 하면서 정도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along the way, 그 길을 따라가는 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하면서 오로지 go straight toward 이렇게 직선으로 간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신의 어머니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might have pp. 자,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었다면 언제를 의미합니까? 그렇죠. 바로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해석도 뭐였을지 모른다. 자, 당신의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당신에게 to 부정사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make a beeline home 됐습니다. beeline home. 그래서 엄마가 학교 마치고 바로 집으로 beeline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beeline의 의미는 뭐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집으로 곧장 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beeline은 뭐다? 집으로 곧장 오라는 뜻. beeline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해 할 수도 모르는데 if. 자, 이때 if는 뭡니까? 그렇죠. 인지, 명사절을 이끄는 인지 아닌지. 원더 뒤에 목적어절을 이끌면서 인지 아닌지. 이 친구는 whether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벌이 정말로 fly straight to 직선으로 날아갈까요? 인지 아닌지 궁금하겠죠. 어디로? 자, where 앞에는 관계부사입니다. 앞에는 원래는 뭐가 생각되어 있다? 적어볼까요? the place, 장소입니다. 자, 이런 장소로 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뻔한 선행사는 뭐한다? 생략. 어쨌든 우리는 뭘 기억한다?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부사 where 기억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fly straight to 정말로 직선으로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궁금하겠지요. 자, 정답부터 얘기할까요? 정답은 보통은 그들은 do not 그렇지 않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표현은 뭡니까? 같은 말 반복, 생략입니다. 과연 어떤 말을 생략했을까요? 곧바로 날아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곧바로 날아가지 않는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요 fly straight 이것이 여기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fly straight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do not이 중요합니다. do not 일반 동사의 부정 이 자리에 비동사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다시 서술, 문법 다 중요합니다. 바로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might have pp 그 다음에 tell 목적어 to 전부 다 서술 또 뭡니까? 문법 다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늘 유심히 봐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밑에 문장, 이 문장은 또 위에 문장보다 더 중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서술, 별표 2개 기억합니다. 문법. 명확한 근거의 문법은 서술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as you might have observed 뭐 또 나왔지요? 조동사 may have pp 과거에 뭐였을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관찰해 왔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접속사 뭐뭐처럼입니다. 별 뜻 없습니다. 자, 이 벌들은 이미 벌은 직선으로 안 날아가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벌들은 사실은 팩트 체크, irregular, 불규칙적인 트위스트를 막 합니다. 심지어 회전도 하지요. 날아가다가. 이들은 가끔씩 날아가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어떻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부사의 목적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ake a long way around 뭡니까? 우회에서 돌아간다. 우회에서 take a long way around 빙 둘러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벌은 사실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 어떻게? irregular turn, twist, turn 심지어는 뭐다? 우회에서 돌아가기도 한다. 결국 B라인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의 잘못된 관찰, flawed observation의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이 직선으로 날아갈 때는 없느냐? 있겠죠. 언제 날아갑니까? 요럴 때 날아갑니다. 이때 강조구문 요 사이에 있을 때만 벌은 뭡니까? 날아갑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벌은 어떻다? 꿀이라는 짐을 싣고 집으로 되돌아올 때야만이 비로소 어떻게? 그들은 make a straight line, 직선으로 날아간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경우는 언제? 요 사이에 꿀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에만 직선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이때 강조. 요 대서를 줄 거 놓고 다음에 대세에서의 용법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뭡니까? 앞에 있을 반드시 찾아서 이때 강조다. 자, 이런 구문은 문법 내지는 바로 뭡니까? 바로 서술 별표칩니다. 서술. 됐습니까? 자, in the case of 벌의 경우에서 뭐 완전히 거짓말 아니겠죠. 진실의 일부분이 있긴 하겠죠. 오직 일부분만 뭐다? 전체를 표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실의 일부분.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비유는, 자, 많은 사람들이 접속사 대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유가 위에서 표현했던 여러 가지 그런 동물과 관련했던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be based on not 붙었네요. 사실은 과학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 확인합니다. 이 아이들이 과학적 근거를 두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도 있고 팩트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관찰이 어설퍼서 생기는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학적을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표현들이 이상하게 쉽게 disappear 뜻이 뭡니까? 언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due to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옵니다. 같은 말은 because of, owing to 이런 거 무조건 기억을 해둡니다. 접속사 because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자, 어쨌든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다음과 같은 뭡니까?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believe that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는 동격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격의 접속사 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어가 정말 울고 있고 벌이 정말 직선으로 목적지까지 날아간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가끔씩 때때로 이런 비유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obvious 라면 그냥 단어 체크해 볼까요? 단어 체크. 그냥 단어 체크합니다. 분명한. 그러니까 이제 비유 표현이 분명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동물과 관련된 표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what comes to mind 의문사 겸 주어 동사 무엇이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같은 어구를 들었을 때 어떤 어구? 자, 새로운 표현 나오기 시작합니다. 쭉 가볼까요? 하얀색 코끼리와 검은색 양 이런 어구를 들으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확하지 않은 비유적 의미 말고 이제는 뭡니까? 정말 한 나라에 존재했던 화이트 엘리펀트, 실제로 존재했던 블랙십.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겁니다. 역사적 근거 다시 써볼까요? 여기 글자가 적어봅니다. 역사적 근거로 하는 동물 표현. 지금부터 살펴보겠다는 뜻이 됩니다. 뭐다? 역사적 근거. 불분명한 비유적 표현 말고 역사적 근거를 통한 동물의 표현. 뭐가 있다? 화이트 엘리펀트와 블랙십. 이걸 지금부터 살펴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거짓도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 무엇을 들었던 이렇게 가르치고 수식 현재 분사 ing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어구를 듣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추측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이러한 표현은 결국 어디에서 왔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태국에서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태국에서 이 화이트 엘리펀트는 굉장히 뭡니까? 어휘 기억합니다. rare. 자, rare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드뭅니다. 생각해봐도 흰색 코끼리는 드물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할 때마다 접속사고요. 할 때마다 was found 수동태 발견될 때마다 너무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그것은 왕에게로 전달됐다. 수동태 표시. was found 수동태, was given 수동태. 발견될 때마다 왕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왕한테는 이 코끼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어째 왕의 전유물인 것처럼 하얀색 코끼리는 왕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은 때로는 이것을 로얄 기프트, 왕의 선물로서 그걸 주기도 합니다. 로서.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전치사 뭐뭐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선물로 줍니다. 근데 누구한테 주느냐? 놀라운 반전. 이런 사람들. 그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like 뒤에 목적 없으니. 싫어하는 사람이 준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자, 이 아름다운 동물은 바로 이 표현 기억해야 됩니다. cost of fortune. 색칠해 봅니다. cost of fortune. 이게 바로 뭡니까? cost of fortune.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cost of fortune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표현 기억합니다. cost of fortune.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결국 뭡니까? 화이트 엘리펀트는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하기에? 이 코끼리 돌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걸 줍니다. 왜? 그 어떤 누구도 왕의 선물을, 그러한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받으면 돈 많이 들어갈 줄 아는데. 하지만 그것은 재정적으로 이 주인을 뭐합니까? 파멸시킵니다. 파괴시킵니다. 결국 이 하얀색 코끼리를 받은 사람은 결국 나중에 경제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엘리펀트는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나타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cost of fortune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표현 하나 기억을 해두고 같은 말 한번 적어봅니다.
관용적 표현인데 cost arm and cost on arm or leg 팔과 다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굉장히 좋다, 비싸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말 하나,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 근거를 통한 화이트 엘리펀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뭐가 가주어 it, 누가 진주어? 이게 진주어죠. 진주어, 이거 가주어입니다. 자, 왕으로 받은 선물을 미스트리트, 학대합니다. 잘못 다루는 것,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심지어 그것에 올라타는 동명사도 was not allowed, 수동태 되겠죠. be allowed, 수동태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트 엘리펀트를 뭐다? useless, 별표 4점 칩니다. 별표 useless.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이트 엘리펀트다라고 하면 쓸모없다, 돈만 비싸지 쓸모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 이것이 이렇게 가로치고 수식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도입되었던, 소개되었던 과거분사 PP 수동입니다. 그 표현은 결국 뭐로 판명되었다? turn out to라는 것은 그냥 단순 어휘라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 어휘입니다. 어휘. 그냥 같은 말은 prove, 증명되었다, 판명되었다, 드러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드러나다, 판명되었다, 드러나다, 이렇게. 자, 결국 어떤 걸로 판명되고 드러났다? useful, 유용한 것으로, for describing costly. 자, 이렇게 나오네요. 전치사 for 다음에 ing를 동명사고, 요거 색칠해 둡니다. 결국 얘는 뭐다? 너무나 가격이 비싸지만, 가격은 엄청 비싼데 쓸모없는 공공 건물을 나타낼 때 흔히 useful,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18세기 영국에 도개된 이 표현은 가격은 비싸고 쓸모없는 건물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 언제? 18세기. 팩트 체크합니다. 그때 자주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turn out to가 나오고 for 다음에 동명사 ing, 중요한 내용, 과거분사 ed.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별표 치면서 문법 내지는 서술 표시하면 서술. 서술이라는 것은 결국 문법을 베이스로 한 문장 구조를 익혀라 뜻입니다. 자, 18세기에 이런 내용이 있던 것이 이제 현재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뀝니까? 그것은 이런 것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be used to, 기억나죠? 뭐뭐 하는데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기억합니다. be used ing는 익숙하다, 요 구분하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구분하는 거. 결국 뭐뭐일지도 모르는 것을 언급하는데 사용됩니다. 무엇입니까? 가격이 엄청 비싸지만 어떤 얘기는 쓸모없는, 가격이 비싼데 쓸모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떤 것을 언급할 때 주로 오늘날 사용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뭐가 나오냐면 블랙십이 나옵니다. 블랙십, 검은 양. 두 번째, 화이트 엘리펀트처럼 역사를 근거로 둔 영어 표현. 이것은 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주인의 입장에서는 뭘 의미합니까? 자, 골칫거리입니다. 골칫거리. 생각해보면 양 색깔은 하얗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얀색 털실을 뽑아내는데 이게 검정색이라고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 골칫거리다. 기억을 합니다. 블랙십. 자, 이 표현은 양 농장에서 영어 역사에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역사에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자, 오래전에 이 블랙 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또 표시합니다. 별표 치고 가치 없습니다. 이것은 뭐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worthless. 가치가 없다. 뭐가?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impossible. 염색하는데 to dye. 염색하는데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검은색이니까. 그러면 이 검은색 양이 태어났을 때 주인의 심정 어떨까요?
이 검은색 양을 뭐로 봤다? bad luck, 나쁜 행운으로 봤다. 악운이다. 그것을 악운으로서 봤습니다. 전치사 as A를 B로 여기다. 뭐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블랙십의 표현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이 괴기하고 이상하고 아주 인기 없는 가족 멤버 그룹 구성원을 가리킬 때 You are black sheep이다. 좀 독특한 친구, 눈에 띄는 친구 있죠, 그죠?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통 씁니다. 이상하거나 인기 없는 구성원을 가리킬 때 씁니다. 별표를 쳐두죠, 별표. 왜냐하면은 unpopular, 인기 없는 이 검은 양은 항상 stood out. 이런 표현은 그냥 어휘 기억합니다.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 이런 뜻입니다. 눈에 띄다 기억합니다. stand out, 눈에 띕니다. 하얀색 검은 양 뭐 그룹에 있으면 당연히 눈에 띄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 이상하고 별로 인기가 없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눈에 띄다라는 것은 보통 같은 말 써볼까요? notable. 눈에 띄는 형용사입니다. 눈에 띄는 뭐 이런 같은 말도 표시가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흥미를 주는 표현들은 only a few, 아주 극소수 예시에 불과하다. 뭐와 관련된? 자, 우리 아까 어휘했죠. having to do with. having to do with는 뭐다? 뭐뭐와 관련된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수식합니다. 수식. 동물 표현과 관련된 영어 예시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더 공부할 때 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뭐 동물 관련 표현을 보면 뭐 재밌다 그런 내용입니다. Be curious, 호기심을 가지세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root, 그 뿌리를, 그 근원을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다? 이 뿌리를 공부해보는 이 행위는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